김종근 아나운서는 맛있는 게 있는데 누가 먹지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떠실까요? 화나죠. 화나죠. 네. 뺏어 먹습니다. 막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음식을 못 먹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살을 더 찌게 할 수 있어요. 아하.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코티솔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식욕이 증가하고 나쁜 지방이라 불리는 백색 지방이 복부 부위로 재분비되기 때문에 복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해서 육류와 같은 지방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지방 분해를 돕는 카르니틴이라는 성분도 감소합니다. 결국 지방 분해가 힘들어진다는 건 오히려 더 살이 안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에서 참 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꾸준하게 운동도 하시고 또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늘 확인하시고요. 또 적당히 탄수화물이나 육류도 섭취해가면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계시더라고요. 네. 와, 88 주민의 일상을 보고 우리 주치의분들이 지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88 주민도 보니까 카무트 효소를 지금 챙겨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먹을 땐 먹고 이 소화는 또 소화대로 확실하게 챙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소화 기능을 위해서 꾸준하게 챙기시는 카뮤트 효소도 요요 없이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카뮤트 100g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약 11g입니다. 이 식이섬유의 대표적인 역할이 바로 활발한 배변 활동과 높은 포만감인데요. 비만의 원인인 독소 배출과 변비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장 속 미생물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건강한 장은 미생물들이 다양하고 풍부할 때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한 연구에서 카무트를 3개월간 섭취하게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장내 미생물이 더 풍부했다고 하고요.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6주간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저는 아까 영상 보면서 궁금한 게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도 지금 요요 없이 체중을 잘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요요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카뮤트 효소에는 알파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이 탄수화물의 분해를 돕기 때문입니다. 아밀라제는 우리 입안의 침 속에도 존재하는 소화 효소인데요.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높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밀라제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효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밀라제 효소 역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분해되지 못한 탄수화물이 장 속에 쌓이면서 장 독소를 유발하게 되니까 다이어트 후에도 다시 요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무트 효소에는 알파 아밀라제 효소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분해를 도와줘서 장 속에 쌓이지 않고 빠르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밀라제는 이 포만감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카뮤트 효소로 아밀라제를 보충해주면 탄수화물의 소화 분해를 도와서 포만감이 증가하고 이 과식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니까 다이어트 후에도 과식하지 않고 요요 없이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일반 물과 카무트 효소를 넣은 물에 평소 쉽게 접하는 탄수화물 식품을 넣고 분해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약 4시간이 지났는데요. 카무트 효소에 들어간 탄수화물 식품의 경우 탄수화물이 녹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카무트 효소에 들어있는 알파 아밀라제가 겉면의 탄수화물인 빵을 분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화가 안 돼서 장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 또 장 속에 있는 독소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카무트 효소는 음식물의 소화와 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서요. 장 속에서 음식물이 썩기 전에 빠르게 배출되도록 도와주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미 쌓여있던 장 독소까지도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장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실제 실험 쥐에게 8주간 고지방 식단을 먹였습니다. 한쪽은 카무트 식빵을 함께 섭취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일반 식빵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대조군에 비해 카무트 식빵을 먹인 쪽이 체중 증가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인체 실험에서도 건강한 성인 30명이 16주 동안 카무트를 섭취했더니 체지방량은 물론
중성지방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카뮤트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는 그 바라 카뮤트 효소를 먹고 있는데 어떤 카뮤트를 먹는 게 좋을까요? 바라카무트는 3배에서 4배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생리활성 물질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발화라는 게 씨앗이 성장하는 초기에 싹을 틔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싹을 발화하게 되는데요. 이때 싹을 틔우기 위해 식물의 필수적인 생리활성 물질을 합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카무트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보시는 사진은 발화 전과 후 카뮤트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자, 어떻게 달라 보이시나요? 일단 발화 전에는 표면이 조금 매끄러운데 발화 후에는 좀 표면이 거칠고 좀 구멍도 좀 숭숭숭숭 많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 이것은 발화 과정에서 단백질 효소가 활성화되면 이 단백질이 가수 분해되면서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화 카뮤트를 섭취하면 단백질 분해가 좀 더 쉬워져서 소화율이 더 증가하겠죠. 만약에 단백질이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이 단백질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근육량이 줄어들겠죠. 또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장 독소가 생기고 염증도 유발돼서 지방 축적까지 되면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카무트 효소를 선택할 때에는 바라 카무트 효소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청정 지역인 캐나다에서 생산한 카무트인지도 꼭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것을 역가 수치라고 합니다. 역가 수치. 네. 그건 또 뭔가요? 네, 이 역가 수치는 효소의 활동성, 분해 능력을 지표로 나타낸 건데요. 카무트 효소는 이 역가 수치가 높을수록 효소의 활성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빠르게 분해하고 소화력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